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오늘은 장비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계속해서 미세먼지도 안 좋고 아침에 아이들 열화상 카메라와 발열 측정하면서 계속 질서지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목이 좀 빨리 나가고 목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 상태로 영상을 찍으면 100% 편도염이 또 온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못 찍고 있다가 마이크를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마이크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까지 건강검사, 건강검진, 업무 영상을 올렸는데 약간 투머치한 정보들이라서 미처 넣지 못하고 뺐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갖게 되는 궁금점들이라서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셔서 넘기셔도 나중에 업무하시기 전에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보장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Q&A입니다. 올해는 건강검사 대상 학년이 다르지 않나요? 요거는 엄연히 따지면 학교마다 달라요. 제가 1탄 영상에서 표로 정리해드렸던 게 있는데 그거는 평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작년과 같이 건강검진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학생들까지 올해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물론 작년에 연기 없이 진행을 했던 학교라면 변동이 없지만 대부분은 진행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기한 경우에는 작년 1, 4학년과 올해 1, 4학년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니까 결국에는 1학년, 2학년, 4학년, 5학년이 건강검진, 그리고 3학년, 6학년이 신체발달과 별도 검사로 시력과 소변검사를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검진 후에 결과지를 보건실 장에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학생이랑 학부모는 결과지를 어떻게 받나요? 제가 건강검사 영상 1탄에서 검진을 독려하고 결과지를 받는 방식은 선생님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번 영상으로 내용을 뺐어요. 저번 영상에서 설명 안 했던 방법이 지금 나오니까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학생당 같은 내용의 결과지가 총 3부 출력됩니다. 하나는 건강검진 기관에서 보관하는 용도고요. 하나는 학교에서 보관하는 용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가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검진 기관에서 3부를 뽑아서 하나는 병원에서 보관을 하고 하나는 학교로, 그리고 하나는 학생에게 직접 줘야 돼요. 첫 번째, 구강검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킹이 가능해가지고 학생에게 바로 결과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학교용이랑 본인용을 2개 다 받아서 학교용은 학교에 확인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럼 그 결과지를 보고 담임 선생님께서 나이스 건기부에 바로 입력을 한 다음에 검진 마무리 즈음에 한 번에 모아서 보건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검진자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좋고 이 아이가 진짜로 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간혹 가다가 검진을 안 받았는데 학교에서 계속 받으라고 하니까 거짓말로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이 학생이 없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병원 명단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이 학생이 정말 안 받은 건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번거롭기도 합니다. 약간 이땐 낭패라고 하죠. 그래서 병원용과 학생용을 모두 학생에게 주고 학교로 제출하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통신문을 보내셨을 때 별탈 없이 모든 학생으로부터 회신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학생들에게 결과지를 모두 주어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어딘가에 두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리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령에 학생의 검사 결과지를 1년 동안 보건실에 보관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질이 생깁니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병원에서 한글을 보관 중이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서 사본을 받으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2중, 3중으로 일을 하는 거라서 번거롭긴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강검진처럼 검진 날에 학생에게 결과지를 바로 배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금 기다리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바로 학생에게 본인용 결과지를 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비만하거나 아니면 고1 여학생 등 이런 빈혈 검사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결과지가 나오는 대로 그걸 수량을 하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접수할 때 거주지 주소를 물어보고 결과가 나오면 해당 거주지로 우편을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저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학교형 결과지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소지가 좀 이전이 된다거나 전출 가는 경우도 생기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생겨서 저는 이 방법을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민감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좀 꺼려지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학교형 결과지랑 학생용 결과지 두 부를 받아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보건 선생님들도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검진 기간이 다 끝나고 한 번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 번에 끝나고 한 번에 받아서 나눠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 통보까지 며칠 이내에 받아야 되는지 아시나요? 심지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30일이에요.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학교 건강검사규칙 법령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검진 대상자와 학교장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령받은 후에 일도 너무 많고 정신도 없으니까 이걸 많이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검진 기간이 다 끝나고 한 번에 결과지를 받아서 나눠주셔요. 저는 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받아서 쭉 돌리고 그 이후로 2주 주기로 받아서 쭉 돌리고 그 이후로 1주 주기로 받아서 쭉 돌립니다. 1탄 영상을 보시고 왜 햄쌤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할까? 라고 의문을 가지셨다면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전교생 인원이 적다면 검진 기간을 2달이 아니라 3주 정도로 두고 바로 결과지를 받아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바로 통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정도로 전교생이 적은 소학교에서 근무를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구강검진과 같은 경우에는 검진기관에서 검진하고 나서 학생한테 학생용 환불을 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요청하는 때에 학교용을 받습니다. 건강검진과 같은 경우에는 검진기관에서 학생용과 학교용을 두 부를 다 요청을 해서 학생용을 학교에서 배부를 해요.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진기관에서 바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나서 바로 결과지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베스트예요, 그게. 근데 이제 뭐 혈액검사처럼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결과지를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병원에서는 학생용이랑 학교 보관용 두 부를 한 번에 요청해서 학생용을 학교에서 뿌리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에 구강검진이랑 건강검진 결과지 요청 주기는 한 달, 2주, 1주 순으로 줄여가면서 4-5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변검사 출장검진을 2번 나왔는데도 끝까지 못 받은 애들은 어떡하나요? 이때는 소변 스틱을 이용해서 개별로 검사를 합니다. 사실 2학기 전입 학생 중에서 해당 학교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소변검사 날에 이제 병리사님이 오셨을 때 여분의 소변 스틱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계속 검사를 놓쳤거나 아니면 나중에 전입 온 학생들은 이걸로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 기준이에요. 작년에는 소변검사를 안 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관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검사의 정확성도 좀 떨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령받아서 왔을 때 보건실에 소변 스틱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유통기한도 넉넉했고 잘 보관도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 안내장을 나갔고 건기부를 입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메딕에도 소변 스틱을 팔더라고요. 필요하시면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병리검사는 저희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 판정이 좀 애매하다 하시면 학생들에게 병원에 가서 코로나가 끝나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지를 받고 결과지를 제출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열심히 푸시했는데도 검진 기간 내에 못 받은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이거 정말 신규 선생님들께서 건강검사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으로 제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답을 드리자면 신체 발달 상황 보고가 7월 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라도 키 몸무게를 측정해서 건기부를 입력하고 통계를 생성해서 교육청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건강검진은 학부모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계속 푸시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끝까지 안 하면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서를 작성해서 갖고 오도록 해야 하고, 이건 건강검사 완료 내부기한을 할 때 함께 첨부를 해서 근거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실시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건강검진을 할 때 우선적으로 검사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는 5학년이니까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작년에 건강검진을 미실시 했기 때문에 이 학생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같이 건강검진을 보내야 되는 거죠. 4학년 때 못 받은 항목을 모두 받아야 돼요. 지금 답변 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고요.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으로 계속 건강검진을 받아라라고 푸시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반기까지 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정말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고 힘들다, 좀 검사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교육청에서 다른 방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침이 안 나온다면 저희가 학부모님께 이거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기한할 때 매주시 사유서를 써가지고 기한을 하고 건기부 입력란을 공란으로 두고 나중에 건기부 마감할 때 자료검진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기관과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12월까지로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 계약 기간을 12월까지로 하냐면 전출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로 전입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별로 없긴 하지만 간혹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12월 정도까지 해놔야 이 학생들도 학교와 계약한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을 보니까 최대한 11월 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기간을 11월 말까지로 해놓고 끝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꼭 학교와 계약한 병원에서만 검진을 받아야 되나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니던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문제는 계약한 기간이 아니면 학교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비용을 학부모님께서 직접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내는 거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 마지막으로 검진을 받았냐라고 여쭤보고요. 아이들이 충치가 잘 생기는 시기니까 3, 4개월 정도 지났으면 검진이 무료니까 한 번 더 검진을 받아보시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검진 받은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구강검진표를 해당 병원에서 작성해서 오면 그걸로 가름을 해주었어요. 우리가 검진기관에서 받는 학생들 검진 결과서 있죠. 학교 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 6서식입니다. 여기에 결과를 적어서 오도록 하고 결과지를 제출하면 나이스 건기부의 검진 날짜랑 기관명을 적고 다른 아이들 거랑 합해가지고 파일에 철해서 장에 보관합니다. 건강검진이랑 구강검진 다 하고 나서 하반기에 품위한다고 하셨는데 건강검사 계획 기한을 올릴 때 같이 품위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계획안을 올릴 때 같이 품위를 하면 추후 검진이 끝나고 검진 기관에 청구서랑 계산서를 동시에 요청하면 되니까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처럼 실수한 일은 없겠죠? 대신에 전출입으로 인한 학생 수 변동이 많고 비만이나 빈혈 검사 등의 추가 검사자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품위할 때는 최대한 넉넉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결제 날짜를 12월까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기본으로 설정된 기간인 한 달 이내에 지출을 완료하도록 품위 서류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미리 품위를 하더라도 한 달 이내 지출이 완료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다시 품위를 하셔야 돼요. 저는 검진 미완료된 전입생이 언제까지 올지도 모르기도 하고 청구서 보면서 그냥 품위하는 게 편해서 마감할 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치과주치의 사업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제가 소속된 경기도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 사업이란 걸 추진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구강 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검진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실제 행동의 변화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강 교육을 포함해서 구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치과 주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구강 검진의 경우에는 학교랑 직접 계약한 치과가 대상이지만 치과 주치 사업은 이 치과 주치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치과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라도 서울에 있는 치과 주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돼요. 덴티아이라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해당 학생을 검진을 하면 그 사이트에다가 검진 실시를 등록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어떤 치과에서 치과 주치 사업을 진행했는지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게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묻지 않아도 다 보이니까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했는데 사업의 질도 굉장히 좋았어요. 재작년에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치과 주치 검진 받는 걸 직접 봤는데 치의생사분들이 4, 5명 정도 인원을 그룹을 지어가지고 구강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염병 예방, 손 씻기 교육할 때 뷰박스로 아이들이 손 씻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구강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검진이 끝나고 치아에다 색소를 묻혀요. 그리고 아이들이 평소에 칫솔질 하는 것처럼 양치를 하게 한 다음에 라이트를 비추면은 이제 색소가 남아있는 게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색소가 남아있는 부분이 너가 양치질이 잘 안 되는 부분이야 라고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양치 방법까지 구강교육으로 바로 알려주는 진짜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도 4학년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현재 5학년이 치과 주치 대상입니다. 치과 주치 사업은 학교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검진기관 계약을 하실 때는 치과 계약을 할 때 4학년이랑 5학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치과 주치 사업에 참여하는 학년을 제외하고 계약하시면 돼요. 요거를 선생님께서 건강검진 실시 계획에 명확히 써주셔야 계약을 진행하는 행정실에서 혼란 없이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특수아동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시력검사를 진행 못하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별도 검사로 이제 시력검사나 소변검사를 마치고 나면 특수아동이 속한 반의 담임 선생님들이 진짜 한 100%, 거의 100%이 질문을 주셔요. 이런 경우에는 나이스 건기부에 해당 검사칸을 공란으로 두고 나중에 학년 말에 건기부를 마감할 때 자료 검증 제외 대상자로 설정한 다음에 제외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는 건기부에 공란으로 두시라 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학생들이 왜 못 받았는지 미리 메모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학년 말에 건강기록부 마감할 때 참고해서 마감하시면 됩니다. 표본학교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정되나요? 요거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어떠한가 파악을 하고 건강계획을 세우고 통계를 내려면 조사를 좀 해야겠죠? 모든 학생들의 결과를 취합하기는 어려우니까 모집단을 골라서 조사를 합니다. 그 모집단이 표본학교예요. 표본학교는 3년마다 랜덤 지정이고요. 한 번 지정되면 3년 동안 표본학교가 돼서 결과를 보고 해야 돼요. 표본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년의 일반,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계를 7월에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전체 결과 통계는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로 12월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학기 내에 무조건 건강검진을 끝내야 돼가지고 표본학교의 경우에는 출장검진으로 완화 승인을 받아서 학교로 출장을 불러서 검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번 표본학교는 작년에 끝났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상이 될 표본학교를 뽑습니다. 이미 나온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아직 안 나와서 계속 두근두근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사실 그 코로나라는 게 있기 전에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혹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라는 이유로 학부모님께 푸시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학교 주변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있고 병원 집단 감염도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라서 병원 가서 검진 받으라고 푸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진을 한다고 해야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텐데 코로나가 터질 경우에 민원과 책임의 소지 때문에 여러 병원에서 학교 건강검진을 꺼려하고 있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학교로 출장 검진을 부르는 경우에도 비슷해요. 코로나가 터지면 출장을 부른 대로 학교의 책임도 커지고 민원도 폭발하겠죠? 일선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보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위에서는 뚜렷한 대처나 다른 방안을 주지 않고 있고요. 결국 학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검진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11월까지 끝내 라고만 앵무새처럼 도돌이표 중이에요. 차라리 신체 발달 상황 검사라도 좀 미뤄주면 상반기에 좀 기다려보고 하반기에 진행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하반기라고 지금이랑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싶기도 하고요. 올해의 학교 건강검진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방법을 고려를 해보시고요. 각 방법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학교 상황에 맞춰서 관리자분들이랑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코로나 감염이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두들 각자 자리에서 학교를 지키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도 여름방학이 있잖아요. 여름방학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달려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